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내비게이터 더 딥다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우리 주변 기술, 특히 그 전기의 세계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바로 전압계와 전류계, 이 기본적인 전기 측정 도구들의 한계를 어떻게 넓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배율기와 분류기라는 부품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김성수님께서 네이버 블로그에 공유해 주신 전기 기능사 학습 노트 그리고 관련 자료들입니다. 이번 저희의 목표는 이 배율기와 분류기가 대체 뭐고 또 왜 꼭 특정 방식으로 연결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전압계와 전류계의 특정 범위를 안전하게 또 정확하게 넓힐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그 원리를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사실 모든 측정 도구에는요, 측정할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측정 범위라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전압계나 전류계도 뭐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실제 산업 현장이나 뭐 실험실 같은 곳에서는요, 이 기기들이 기본적으로 잴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고전압이나 대전류를 측정해야 할 때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나온 해결사들이 배율기, 영어로는 멀티플라이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분류기, 션트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두 부품이 어떻게 보면 마법처럼 측정의 한계를 확 넓혀주는지 그 속에 숨겨진 전기회로의 기본 원리를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배율기부터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죠.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는 데 쓰인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그리고 전압계와는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이 부분부터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배율기라는 게 그 정체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저항이에요. 하지만 그냥 저항은 아니고 전압계의 측정 가능 범위를 넓힌다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되는 저항입니다. 여기서 이 직렬 연결,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직렬 연결이요. 왜 하필 직렬로 연결해야 하죠? 그게 중요하죠. 자, 전압계의 기본적인 역할이 뭔가요? 회로 안에 있는 두 지점 사이의 전위 차이, 그러니까 전압을 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측정하려는 전압이 전압계가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최대의 치보다 훨씬 높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당연히 이 높은 전압을 전압계에 바로 연결하면 안 되겠죠. 기기가 망가질 세니까요. 그래서 이 배율기라는 추가 저항을 전압계와 직렬로, 그러니까 한 줄로 쭉 이어서 붙이는 겁니다. 전기회로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직렬로 연결된 저항들에는 전체 전압이 각각의 저항 크기에 비례해서 나누어져 걸린다는 전압 분배 법칙이 있거든요. 아, 전압 분배 법칙? 네,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아, 그런 원리군요. 그러니까 측정하려는 그 높은 전압을 배율기랑 전압계가 자기 저항값에 따라서 나눠서 부담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전압계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전압만 재고 나머지 넘어가는 부분은 배율기가 맡아서 전압을 떨어뜨려주는 반칙으로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압계는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우리는 그 배율기에 걸린 전압이랑 또 전압계 자체에 걸린 전압을 알면 이 두 개를 더해서 원래 측정하고 싶었던 전체의 높은 전압값을 간접적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이 단순해 보이는 저항 하나를 그냥 직렬로 연결하는 것만으로 전압계의 측정 능력을 뭐 몇 배 혹은 수십 배까지 안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에 언급된 수식을 보면요. 배율기 저항값 Rm은 m 빼기 1 곱하기 RV 이렇게 계산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m은 전압 측정 범위를 몇 배로 늘리고 싶은지를 나타내는 그 배율이고 RV는 전압계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값입니다.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냥 공식을 외우는 거 말고 여기서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통찰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수식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중요한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측정 범위를 딱 2배, m은 2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2 빼기 1 곱하기 RV, 즉 전압계 내부 저항 RV하고 똑같은 크기의 저항값을 가진 배율기가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10배, m은 10으로 늘리고 싶다면요. 그럼 10 빼기 1 곱하기 RV니까 내부 저항의 9배나 되는
꽤 큰 저항값을 가진 배율기를 써야 하나 보죠. 즉, 더 높은 전체 전압 중에서 더 많은 부분을 배율기가 감동하게 하려면 배율기 자체의 저항값이 그만큼 커야 한다는 아주 직관적인 원리가 이 수식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하, 배율을 높이려면 더 큰 저항이 필요하다. 네,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분배 원리를 활용한다. 네,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 선수, 분류기로 넘어가 볼까요? 분류기는 이제 전류계의 측전 범위를 넓히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원리이고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앞서 배율기하고는 다를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분류기는 배율기하고는 역할도, 연결 방식도 정반대입니다. 분류기 역시 저항의 한 종류인 건 맞는데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류계와 병렬로 연결하는 저항입니다. 이번에는 병렬 연결이 핵심이에요. 병렬 연결이요? 왜 전류계에는 병렬일까요? 자, 전류계는 뭘 재는 기기죠? 회로의 특정 지점을 지나가는 전하의 흐름, 즉 전류의 양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이상적인 전류계는 회로에 딱 끼어들었을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내부 저항이 가능한 한 0에 가까워야 좋습니다. 그런데 측정하려는 전류가 전류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전류보다 훨씬 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어마어마한 전류가 전부 저항이 매우 낮은 전류계를 그냥 통과하게 놔둘 순 없겠죠. 그렇죠. 전류계가 과전류 때문에 망가질 위험이 크겠네요. 네. 전류계 내부의 코일이 타버리거나 기계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큰 전류를 어떻게 안전하게 잴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분류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전류계와 병렬로, 그러니까 나란히 연결된 또 다른 길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사용되는 분류기는 일반적으로 저항값이 매우 낮습니다. 아주 작아요. 전기회로에서 병렬 연결이라는 건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경로를 여러 개 만들어주는 것과 같거든요. 그리고 전류는 마치 물이 넓고 저항이 적은 길로 더 많이 흘러가려는 것처럼 저항이 낮은 경로를 선호하는 특성이 있어요. 따라서 내부 저항이 낮은 전류계와 병렬로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저항값을 가진 분류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측정하려는 전치 큰 전류 중에서 대부분은 저항이 더 낮은 분류기 쪽으로 분류되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계로는 자기가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작은 비율의 전류만 통과하게 되는 거죠. 오, 이거 마치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로 같아요. 대부분의 차, 그러니까 전류는 저항이 적은 하이패스, 즉 분류기로 쌩쌩 지나가고 일부 차만 요금소, 즉 전류계를 거쳐가는 것처럼요. 그럼 전류계는 그 작은 비율의 전류만 딱 측정하고 그 비율을 이용해서 전체 전류량을 계산해내는 거군요. 예,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맞습니다. 전류가 갈림길에서 더 쉬운 길, 즉 저항이 낮은 분류기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길, 전류계를 만났을 때 대부분이 쉬운 길로 빠져나가도록 유도하는 원리죠. 이렇게 분류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전류가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서 민감한 전류계를 보호하면서도 그 분류기를 통과하는 전류하고 전류계를 통과하는 전류 사이의 비율, 이 비율은 각 경로의 저항값에 반비례하는데요. 이걸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전체 전류값을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단순히 전류를 나누는 기술을 넘어서 측정 장비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측정 능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정말 영리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료에 나온 분류기 저항값 RH 계산 수식, RH equal RA 가로 열고 n-1 가로 닫고를 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여기서 RA는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고 M은 전류 측정 범위를 몇 배로 늘릴지를 나타내는 배율입니다. 이 수식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배율기 때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배율기하고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요. 이 수식 RH equal RA 괄호 열고 n-1 가로 닫고를 보면 배율 M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더 큰 전류를 재서 더 많은 전류를 분류기로 보내고 싶을수록 분모인 n-1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류기의 저항값 RH는 오히려 더 작아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배의 배율 M이콜 10을 원한다면 분류기 저항은 전류계 내부 저항의 9분의 1이 되어야 해요. 만약 100배의 배율을 M이콜 100을 원한다면
내부 저항의 99분의 1 수준으로 훨씬 더 작아져야 하는 거죠. 와, 전류가 더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 훨씬 더 저항이 낮은 길을 만들어줘야 더 많은 전류를 그쪽으로 보낼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높은 저항값, 분류기는 병렬 연결의 낮은 저항값. 각각 전압 분배와 전류 분류라는 서로 다른 전기 원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군요. 아, 정말 흥미로운 대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 자료에서 던졌던 그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 방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여러 선택지도 제시되었었죠.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정답은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 바로 배율기는 전압계에 직렬로 접속하고 분류기는 전류계에 병렬로 접속한다. 이것입니다. 자료에서도 이게 정답으로 나와 있었고요. 맞아요. 그렇다면 다른 연결 방식, 예를 들어서 배율기를 병렬로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분류기를 직렬로 연결하는 건 왜 틀린 답이 되는 건지 한 번만 더 짚어주시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만약에요, 배율기를 전압계에 병렬로 연결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병렬 회로에서는 각 가지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높은 전압을 나눠서 측정하려던 배율기의 원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되 측정하려는 그 높은 전압이 배율기하고 전압계 양쪽에 그냥 그대로 걸리게 돼요. 이건 전압 분배 효과를 전혀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압기에 과전압이 걸릴 위험을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분류기를 전류기에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렬 회로에서는 모든 부품을 통과하는 전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큰 전류를 나눠서 다른 길로 흐르게 하려던 분류기의 목적과는 완전히 반대로 측정하려는 큰 전류가 분류기하고 전류계 모두를 그냥 다 통과하게 됩니다. 이건 전류계를 보호할 수도 없을 뿐더러 회로 전체의 저항을 불필요하게 높여서 원래 흐르던 전류값 자체를 변화시키고 측정의 정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율기를 병렬로 달면 전압 분배가 안 되고 분류기를 직렬로 달면 전류 분류가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럼 둘 다 직렬이거나 둘 다 병렬인 경우도 당연히 안 되겠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 특정 조합, 즉 배율기 전압계 직렬 그리고 분류기 전류계 병렬이라는 이 연결 방식만이 유효한가 하는 점이죠. 그 답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각 계측기, 즉 전압계와 전류계가 작동하는 고유한 원리, 그리고 직렬 및 병렬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기 법칙, 즉 전압 분배와 전류 분류 법칙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합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그러니까 측정 범위를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확장하는 것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결 방식이 필수적인 겁니다. 아, 단순히 부품 연결 방법을 외우는 걸 넘어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전기회로의 기본 원리에 딱 들어맞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해가 아주 깊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직접 배율기나 분류기를 연결하실 일은 잘 없으실 텐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변 세상을 보는 시야를 좀 넓혀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측정 도구나 첨단 기술들이 어떻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 더 넓고 깊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지 그 뒷면의 작동 방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아주 미세한 무게부터 아주 무거운 무게까지 재는 전자저울이라든지 아니면 극한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온도 센서 같은 것들에도 비슷한 원리, 즉 기본 장치의 능력을 보조 장치나 회로 설계를 통해서 확장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부품을 더하는 게 아니라 전압 분배나 전류 분류 같은 이런 기본적인 물리 법칙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공학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또 지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배율기와 분류기 이야기는 단순히 전기 기술 지식을 넘어서 어떻게 기본적인 과학 원리가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멋지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려면 배율기라는 저항을 직렬로, 그리고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려면 분류기라는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야 한다는 핵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각 연결 방식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전압 분배와 전류, 분류라는 명확한 전기회로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네요. 이처럼 때로는 좀 복잡해 보이는 기술 뒤에 숨어있는 명쾌한 원리를 함께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배율기하고 분류기의 저항값을 계산하는 수식을 살펴볼 때 두 경우 모두 계측기 자체의 내부 저항값, 그러니까 전압계의 RV와 전류기의 RA가 계산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잖아요.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계측기 자체의 내부 저항값이 배율기나 분류기의 저항값을 설계하는데 그토록 중요하게 작용하는 걸까요? 만약에 이 내부 저항값을 무시하고 설계를 한다거나 혹은 실제 값하고 다른 좀 부정확한 값을 사용해서 배율기나 분류기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얻게 될 최종 측정 결과에는 과연 어떤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과정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